영어 화음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네, 이제 여러분이 짱구라면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점점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짝 살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을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잠깐 동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겨울방학에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딱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피방을 갔다 왔는데 공부는 안 해요. 자, 이게 지금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공부를 왜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냐, 어차피 놀 계획만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에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는 게, 공부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랑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 공부가 들어가는 거랑 두 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면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 고효율 동안 단기간에서 고효율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어학습법인데요. 국어는 크게 문학, 비문학, 문법이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 적어놓은 거는 제가 어떤 책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건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많이 봐야 돼요. 어떤 작품, 수능에는 절대 자기가 봤던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수능 자체가 EBS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EBS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 2가지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책, 이게 문학을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사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있지 따로 문학 같은 이렇게 수능 특강처럼 나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을 늘려줄 수 있는 책이고, 이 수능 특강 문학 같은 책에는 이렇게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문학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듯이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일반 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학을 푸는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지문이 생겼다, 여기 근데 이런 수능 특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전 이 2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것 시리즈라는 건데, 이게 현대시 모든 것, 고전시가 모든 것, 이 외에도 한 6권? 8권 정도 책이 더 있어요. 이게 각각 현대문학 아니면 고전문학 이런 거인데, 이게 왜 시랑 시가를 추천드리냐면,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품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나올 수 있는 출제 범위 자체가 넓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오던 작가 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는 소설에서 다른 부분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대시, 고전시가를 따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고전시가가 가장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전시가를 어떻게 잘 푸냐 하면, 첫 번째, 고전시가 표현법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에 자주 사용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 이런들은 표현을 찾거나 아니면 과장법, 인인법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문학에서 어떤 것을 사용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푼다면, 고전시가에 사용된 표현법을 미리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어떻게 잘 푸냐. 비문학이 되게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갔을 때 비문학 지문을 3분 이내에 읽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4분에서 5분 안에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 안에 지키기가 힘들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풀 때 색을 정해서 지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2018년 수능 지문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뭐 목적, 지향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뭔가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모를 쳐놔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개미들의 예시가 나오죠. 뭔가 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에 낸 답이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뒤쪽 문장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네모를 쳐놨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이 아니라 다음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외적 원인에 X를 쳐놔요. 그 다음에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한다, 목적론을 제시한다는 건데, 결국에 이 앞에 있는 중요한 게 목적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적론에 동그라미 쳐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서 사실 색깔을 정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다 보면 시험장 가서는 이게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눈에 바로바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밑줄 친 기역이 있네. 그럼 기역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내려가고 나서 이건 왠지 3문단에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3문단에 가서 그 내용을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다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문법. 이게 국어든 영어든 문법을 어려워하는 분이 가장 많아요. 저도 사실 국어 문법은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게 문법 같은 경우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신 시험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의문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그 유형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수능 기출 문제가 담겨있는 이런 마더텅이나 개념 완성 2400제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더텅에서 나온 책이긴 한데 마더텅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이 세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고1을 풀고 나서 고2 거에 해당하는 같은 개념을 풀고 그 다음 고3 거를 풀고 나면 비슷한 어려운 문제는 중복돼서 들어가 있고 또한 좀 더 쉬운 문제라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국어 문법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마더텅을 제가 왜 추천드렸냐 하면 이게 마더텅 말고도 그 국어책 심율 이런 것도 많잖아요, 문법책이. 근데 마더텅이 가장 좋은 점이 답지가 두꺼워요. 답지가 두껍다는 말은 해설이 자세하다는 건데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오답이 다른 문제의 정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연계해서 찾다 보면은 그 모든 문제 보기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럴 때 답지를 보고 공부한다면 이게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답이 왜 오답인지 안다 보면은 확실히 틀린 거 3개가 나올 거예요. 항상 문법 문제 3점짜리를 보면 어려운 거 2개랑 쉬운 거 3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줘서 어려운 거 2개 중에 고민하도록 해놨거든요. 이 2개 중 고민을 한다면 오답의 확률이 감소하고 그래서 처음 3개를 아예 제껴놓고 2개 중에 고민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재능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사실 노력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이기지 못하는 애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이 4가지 이과 기준에서 이 4가지를 배웁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분 기하가 그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로 바뀔 건데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 하나를 한 뒤에 그거 가지고 세특을 작성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원수투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위해 대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과 친구들한테 수원수투에서 경쟁력을 밀리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게 수학 과제 탐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4개 다 사실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문제 학습으로 요령을 파악하고 문제집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풀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중요한데 이는 기니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기니디를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본다면 기니디를 그냥 직접 적는 그 객관식으로 풀어서 쓰는 형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보는 게 좋냐면 이게 정석 보이시죠? 요새 정석 트렌드가 맞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풍산자 수학이라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비교적 잘 정리돼 있는 데다가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 풀어보면 쉬운 것도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풍산자를 이미 풀었거나 아니면 쉬워서 더 풀기 싫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마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쉬운 단계인데 이거 말고 마플 기출이라는 게 있는데 마플 기출 같은 걸 보면 지금까지 고3, 고2 이런 데서 나왔던 모의고사 수능 이런 수원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옛날 미적원이나 옛날 수투, 옛날 미적원 기출 문제들을 여기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본다면 기출 문제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마플 같은 경우에 문제수가 많아서 풀기 싫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책을 분권해서 가져다니거나 아니면 따로 떼서 한 장씩 푸는 학습법을 한다면 방학 내에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마플도 풀어봤거나 아니면 마플도 쉽다 그렇게 되면 전 이 TOT나 1등급 이런 고난도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수능 기출 그다음에 자체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께서 좀 더 최고 난도를 원하신다면 이런 문제집들을 풀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마플 최고 난도 이거는 6월달쯤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4점짜리 중에서도 킬러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진도는 되게 안 나가겠지만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 인간교재를 추천드리는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가 낸 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문제 자체도 좋고 계산이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고 해서 이게 단계별로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 뉴런인데 뉴런의 좋은 점이 이 뒤쪽에 시냅스라는 부가책을 줘요. 이 부가책 문제집이 아주 좋은데 얘는 따로 답지가 없기 때문에 인강을 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수분감 수학을 분석하는 감각이라는 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이 강사가 가끔 만들었던 문제를 한두 개씩 정도 끼워놨어요. 대부분은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풀이법이 되게 신박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풀이법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본다면 수학을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이 윗단계의 드릴이랑 그거 킬링 캠프 이 두 권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현역 고3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집이라서 아직 고2로 올라간 저희들한테는 이 책 정도까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수학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줄노트예요. A4 줄노트인데 저는 왜 이걸 쓰냐면 반으로 갈라놓으면 왼쪽에 자신의 풀이를 적어서 문제집을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신의 풀이 중에 모르겠는 거 또는 답지의 풀이가 더 좋은 거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의 풀이를 따로 옆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빈 줄이 없는 노트로 문제를 따로 적진 않고 깔끔하게 시험지 형태로 연습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줄이 없는 노트로 틀린 문제를 다시 적고 오른쪽에는 오답 노트 개념으로 오답 노트 형식으로 작성을 하되 문제를 안 적기 때문에 옆쪽에 풀이를 혹시 잘못 적었으면 다시 빨간 펜으로 적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험 마지막 날에는 이 빨간색 글씨 빼고는 내가 다 안다는 얘기가 때문에 이 오답 노트 오른쪽 칸에 있는 건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전날 수학을 어떻게 왜 복습하냐라는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이게 단기간 고효율 영어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인들도 잘 모르겠고 이 대한민국이긴 한데 이 사람도 둘 다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수능을 풀고 나서 한국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법과 독해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영단어 그다음 해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선 영어 단어는 단어책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걸 방학 동안 스스로 외우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는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해 지문을 바로바로 보는 것보다는 원서, 영자신문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문을 구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CNN 같은 기사 사이트 좀 이따 추천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영어 기사를 하나씩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냐 언제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방학 동안 모의고사를 내가 과연 풀 수 있을까라는 반응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 이게 고2들 수험생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 이게 방학 동안 아침부터 4시까지 딱 모의고사 시간을 잡아놔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치는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그거를 스케줄을 맞춰 치는 거예요. 1교시에 국어, 2교시 수학, 일단 밥을 먹고 3교시에 영어. 그럼 3교시 영어가 3교시에 왜 영어를 풀어야 되냐면 실전 감가를 익히기 위해서인데 밥을 먹고 나서는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밥을 먹고 바로 하는 게 중요한데 집중력 상승 운영과 실전 대비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교시 그러니까 점심 식사 직후인 12시 20분 이때쯤에 모의고사 1시 몇 분쯤에 그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직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모의고사 풀이 학습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고1, 고2, 고3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이게 왜 고1 같은 경우에는 소요 시간 30분 이내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적으로 15분 이내에 고1 모의고사는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답을 안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도 30분 이내로 소요한다면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고2 거는 또 10분을 늘려가고 고3 거는 50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왜냐면 영어 듣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전부 활용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 따로 밑줄을 긋거나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글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에 빈칸이 있다. 그럼 중요한 건 제일 윗문장이 있기 때문에 윗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반드시 영어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따로 내신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기사를 찾을 수 있는 건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이게 CNN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냥 처음에 뜨는 기사만 해도 10몇 개가 돼요. 이 중 하나를 클릭해서 뭐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밥 먹거나 이럴 때는 한 지문을 정해놓고 번역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CNN 코리아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 전문가랑 내가 한 해설을 비교해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는구나 아니면 독역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 해커스 복화라는 거랑, 사실 저희 학교에 선정한 이 명문복화 책도 되게 좋은 책 중 하나인데, 이 명문복화가 왜 좋냐면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가능해서 단어를 자기의 연상이랑 암기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문복화를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만, 이 해커스 복화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아주 많은 나오는 단어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 꼭 필요한 SAT나 뭐 탭스 이런 거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단어는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수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권을 정해놓고 무한반복으로 계속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법을 어떻게 하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그냥 외우고 이것도 또 계속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책을 한 권 추천드릴 건데, 이게 옛날에 경신고에서 채택한 부교재인 세주 종합 영어라는 책인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에 문법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문법 실전 적용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개념 공부하고 바로바로 옆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법을 하다가 조금 문법 개념을 약간 외웠는데 시간이 너무 텀이 너무 짧아서 잘 못 외운 것 같다.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독해 지문 몇 개 풀다가 다시 넘어가서 문법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영어 전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주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영어 다양한 문법 자습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문법 개념이 아주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능력이나 문법 능력이 떨어지는데 비해서 독해 능력은 살짝 약간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독해를 단어를 모르더라도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읽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의 감으로 이해를 했던 것들을 나중에 확인을 하면서 문법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방학 때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매일 평일에 한 번씩 주말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놔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를 계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대부분 제 반 친구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영어에 대해서 이런 편입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영어는 뭐 재능이 우선 아니냐. 사실 영어는 외국에 살다 온 친구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사실 베이스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선천적으로 배우고 지낸 친구 아니라면, 한국인이라면 다 모국어고 국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1학년 4번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